공부는 즐거운 거다. 공부는 재밌는 거다. 공부에는 3대 맛이 있다. 맛이 있다고요? 예. 그거 뭘까? 재미, 의미, 성취감이라는 맛보면 또 맛보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네. 3대 맛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해요. 느끼고 나면 공부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시험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시험을 의식하면 그쵸. 바로 시험을 의식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관심이 다른 데가 있잖아요. 정략 결혼이네 진짜. 그렇죠. 홍콩 훗!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재원 소장님 진짜 여러분들 아실 분들 아실 것 같고 모르는 소수의 분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짧게 좀 소개 좀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제가 스스로를 학습법 페인이라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방법에 빠져 살다가 이제 그걸로 대치동에서 많은 학생, 학부모들을 만났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과정에서 경험한 처절한 이야기들로부터 정말 안타까운 우리나라 부모님들 또 아이들을 좀 잘 보호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사명감으로 또 이렇게 홍콩 선생님하고 재밌지만 또 진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력도 화려하시고 대치동에서 출발하셔가지고 학부모님들 마음 쓰담쓰담 하는 것까지 오신 것 같은데 또 TV 보니까 땡땡 발굴단 유튜브니까 뭐 영재 발굴단 거기서도 이렇게 또 멘토로 나오시고 너무너무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검색하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지금은 나나 시민단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대중매체에 노출될 기회가 많이 줄었죠. 근데 한참 전성기 때는 진짜로 내가 연예인인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길을 가다 알아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특히 대치동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고. 사시는 거는 대치동 아니겠네요? 네네. 지금은 뭐 대치동을 벗어나서 대치동에 가고 싶지 않은, 대치동에 가면 뒷골목까지 다 아는데 대치동 효과로 이렇게 포장되는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실 대치동 옛날에 이제 EBS가 근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가봤습니다. 네. 차를 타고 이렇게 싹 지나갈 때 보면 그 학원과 불 쫙 켜진 거 보면서 와, 저기 또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있을까. 또 애들 또 캐리어 들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또 부모님들은 픽업해서 아이들 데리고 또 그분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가서 가끔 어떤 얘기 하나 엿들었던 그런 이제 기억도 있는데. no. 뭔 쓸데없는 얘기들을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지. 여튼 좋습니다. 뭐 우리 소장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알게 되신 것 같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박재원 소장님 한번 네이버 같은 데 좀 검색해보시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토픽으로는 시험을 위한 공부하고 자연스러운 공부 이렇게 뽑아봤는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생 공부라 그래서 살아가면서 사실 많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보면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이게 어떤 선천적인 지능만으로 안 되는 뭔가 많이 배웠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우리나라 교과 구성을 보면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교과 공부가 있고. 교과. 근데 세 번째가 이제 결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독스럽게 등수를 매기고 특히나 상대평가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라졌는데 아마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시절 지금은 사라졌지만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교과목별로 등수가 나오고요. 전교 등수가 쫙 나오는 거. 저는 학교 중앙에다가 붙여놨었어요. 네네네. 저도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적표에 보면 전교생 몇 명 중에 몇 등 기록이 남아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부모님들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거는 이제 세 번째 공부, 시험 공부라고 볼 수 있겠죠. 인생 공부랑 약간 교과 공부랑 시험 공부 이렇게 세 가지.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볼 거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시험 공부 해가지고 성적이 다 나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저는 경쟁 상황에 대한 어떤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일단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부가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아둥바둥 되는 사람도 되게 많죠. 엄청 많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돈 버는 사람 많나요? 없더라고요. 그렇죠.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저는 공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가슴이.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든 사람의 두뇌는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신체 기관이 두뇌인데 이 두뇌에는 거의 숫자로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자극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정보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정보 처리한 결과가 이제 기억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공부가 됐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상하게 시험 기간이 되면 밖에 누가 오면 되게 궁금하죠. 뉴스도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평소에 안 보던 책도 보게 되고 맞아. 갑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딱 뭔가 시험 공부할 이제 문제집을 딱 펼쳤는데 갑자기 서랍 속이 궁금해지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시험에 대한 압박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합니다. 최고죠. 그렇죠. 따라서 시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압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동작은 잘 취해요. 학생이 아니라 동작은 취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뭐 공부를 엉덩이로 한다 이런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공부는 두뇌 가는 거거든요.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엉덩이로 한다고. 네네네. 근데 이 공부가 되려면 두뇌가 주의 집중력을 이제 공부에다 할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당이 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자기 연관성을 느껴야 돼요. 홍보생 혹시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아, 이거 뭐 유튜브긴 하지만. 네네네. 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 때 네. 제가 그 댄스 동아리 나왔거든요. 아, 네네네. 저희는 그 뒤풀이를, 뒤풀이를 그 주로? 청주에, 네. 땡땡 나이트라는 네, 곳에서. 근데요, 그 시끄러운 곳에서도요, 신기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뭐냐면, 누가 얘기를 하는데, 내 이름 비슷한 걸 부르면 정확하게 들리죠. 아, 그쵸. 네.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아니, 그때 계셨네. 네. 저도 뭐, 그 전에 저는 이제. 아,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연관성 있는 정보에 두뇌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시험 공부를 정략 결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유합니다. 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어. 애정도 없어. 사랑하지 않아. 근데 뭔가를 내가 취해야 돼. 시작 전부터 안 맞는 것 같네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부도 일단 중요한 게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시험을 잘 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처음부터 정략 결혼, 시험 공부를 의식하면 거기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본인들의 의지나 뭐 선택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의 압력에 밀려서 진짜 공부를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느끼면서 뭔가를 알았을 때 느낌 있잖아요. 그걸 어린 시절에 대부분 다 경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이라는 제도에 편입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말 그대로 공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안 돼. 네, 특히나 이제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저항의 눈빛 수업 시간에 매주 직면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제가 왜 배워야 돼요? 홍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시니까 네. 영어는 이제 그 저항감이 많이 들었죠. 그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네. 영어는 뭐 워낙 다양한 용도로 쓰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진짜 공부를 한번 해봐라 학생들한테. 혹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이라고 아세요? 아, 저 강의했었습니다. 거기 제가 대표 강사였는데. 예. 아유. 초대. 아, 초대면? 네. 제가 조금 세대체가 있고. 한참 후배라고 선배님을 뵀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학습법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동영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진보적으로 빨리 하셨네요. 네.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끊임없이 주장한 게 뭐냐면 공부는 즐거운 거다. 공부는 재밌는 거다. 공부에는 3대 맛이 있다. 맛이 있다고요? 예. 그거 뭘까? 재미, 의미, 성취감이라는 아주 맛보면 또 맛보고 싶은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네. 3대 맛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느끼는 게 중요해요. 느끼고 나면 공부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시험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시험을 의식하면 일단 관심이 다른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제대로 공부해서 뭔가 거기서 만족감을 느껴야 되는데 공부 그러면 딱 머릿속에 거부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런 거잖아요. 책을 보면서도 뭘까요? 내일 모레 시험이야. 어쩔 수 없이 책상에 앉았죠. 근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욕구는 어디가 있을까요? 다른 데 가 있겠죠. 그렇죠. 빨리 끝나고. 그러면 이제 사실 두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또 언제 철저하게 확인했냐면 제가 한때 강남에서 제주종합반 학원 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원장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습 시간에 쭉 앉아 있어요. 제가 뒤에서 딱 뒤통수만 봐도 이 친구가 지금 공부하는 동작을 취하고 있는 건지 실제 두뇌에서 학습 활동이 일어나는 건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차이 궁금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개 각도가 달라요. 네. 고개 각도가 어떤가요? 네. 고개 각도가 어찌됐거나 네. 책과 거의 90도 각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이런 각도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보통 보면 각도가 자꾸 바뀌어요.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자기 눈에 들어오는 교재의 이 자극이 자신의 관심과 별 상관이 없거든요. 두뇌의 주의 집중력이 그 책에 할당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계속 다른 자극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잡념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잡념에 반응하느라고 고개가 가혹가혹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네네네.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너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있다. 네. 시험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공부를 사랑해봐라. 이런 얘기를 저는 처절한 마음으로 합니다. 왜냐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 자습하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요. 자각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각의 시간.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오늘 1교시 뭐였어? 아, 국어예요. 자, 그럼 공부한 거 읊어봐.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2교시 뭐였어? 영어. 야, 너 뭐 배웠잖아. 글쎄요? 하... 네, 3교시.
이상하네. 결국 뭐냐면 실제로 머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네. 그 움직인 결과가 결국 기억으로 남아서 아 내가 공부했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눈으로는 뭘까요? 책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모습을 보고 강의로 귀를 자극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게 뇌를 자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친구는 지금 열심히 공부라는 동작을 취하고 있지만 이 친구의 두뇌 활동을 제약하는 주로 이제 이게 시험에 대한 강박이죠. 네. 예, 이런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이 벌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돈 벌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근데 누가 돈을 줍니까 그 사람한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렇죠.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뇌 기반 학습 또는 요즘 학습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한국에 적용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시험 잘 보고 싶으면 일단 중요한 것이 모든 학생들 머릿속에 존재하는 두뇌 학습 사이클이 있거든요. 네. 이 사이클이 잘 작동되도록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연관성, 의미 추구, 패턴 인식이라는 이미 이제 연구된 그런 어떤 학습의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는 공부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의 감정 속에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게 느껴져야 애들이 계속 할 수 있는 연료 같은 거죠. 네네.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꿈을 가져라, 목표를 정해라. 저는 그 말 믿지 않아요. 혹시 홍콩쌤 네. 맛집 좋아하시죠?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데나 막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쵸. 네, 네, 그쵸. 그 맛있는 집을 찾아가잖아요. 네. 근데 혹시 맛집 가실 때, 네. 이 맛집 가서 내 몸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이거 섭취하러 그런 목적을 갖고 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그 맛 때문에 가는 거죠. 그쵸. 맛있는 거. 만족시키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실은 그거예요. 꼭 목표가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그쵸.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그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느끼고 싶은 마음 있죠. 이걸 보통 이제 뭐 교육학에서는 어려운 말은 뭐 내적 동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를 내가 했어. 근데 만족감이 있는 거야. 이 만족감이 오히려 게임할 때, 또는 친구들하고 놀 때, 이런 것보다 더 뿌듯한 또 다른 아주 묵직한 만족감일 수 있거든요. 이런 감정을 어릴 때 많이 느끼면 이제 그 감정을 또 느끼고 싶겠죠. 그게 제가 볼 때에는 가장 강력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이 시험 공부, 결국 우리 현실에서는 시험 공부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험을 잘 보려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해라. 그런 방법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 너무 비유가 저는 적절한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복귀시켜보시고 요약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잠시 이어가지고 네. 다음에 또 지금 재미있는 또 주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네. 잠시 후에 또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